물질의 상태 변화. 물은 얼음이나 수증기로 상태가 변할 수 있는데 이때 입자 배열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태가 변할 때 주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며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용될까? 이 단원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를 이해하고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자.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 2.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 이전에 배웠어요.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가지로 존재한다.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고 물을 냉각하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한다. 세 가지 상태와 입자 배열, 용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가 있다. 1-1.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탄산수를 얼음에 넣어 시원하게 마시자. 탄산수를 컵에 따랐더니 거품이 많이 생겼어. 우리 주위의 여러가지 물질에서 얼음, 암석 등은 고체 상태이고 물, 주스 등은 액체 상태이다. 그리고 풍선 속 공기, 탄산수의 거품 속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그림 1과 같이 우리가 자주 타는 자전거에서도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찾아볼 수 있다. 몸체와 안장, 페달, 핸들 등은 모두 고체 상태이다. 체인을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윤활유는 액체 상태이다. 타이어에 들어가는 공기는 기체 상태이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체 상태인 주사위는 담은 용기에 상관없이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고 주사기 속에 넣어 피스톤을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색소를 탄 물과 공기의 모양, 부피, 압축되는 정도는 그림 이와 같다. 모양과 부피 비교. 담은 용기에 상관없이 모양과 부피는 일정하다. 고체 상태. 압축되는 정도.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액체 상태는 부피는 일정하지만 담은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다. 압축되는 정도 비교.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담은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기체 상태는 담은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압축되는 정도 비교.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한다. 물질이 세 가지 상태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음 탐구로 알아보자. 이 탐구는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을 입자번호로 표현할 수 있다를 목표로 하는 거. 이제 플라스틱 병 안에 구슬들을 넣고 흔들기 전 약하게 흔들 때, 세게 흔들 때를 비교해서 기체, 액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덧대는 비교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그림 3과 같이 입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3. 물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 그림 3이요. 고체 상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일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액체 상태. 모양이 변하고 부피는 일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입자들이 일정한 공간 내에서 고체보다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이다.
기체 상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쉽게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압력을 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쵸. 이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 아이스바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아이스바가 흘러서 옷에 묻었어. 생강 열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고체가 액체로 변한 거니까 액화됐다 해야 되나? 용해? 용해구나. 용해와 응고. 아이스바를 먹다 보면 단단하게 얼어있던 아이스바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탐구로 고체가 녹거나 액체가 굳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이 탐구는 초콜릿 상태의 변화에 할 때 상태가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고, 초콜릿을 녹여서 틀에 채운 후에 전자레인지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해서 시간이 지난 후 초콜릿이 굳으면 다시 질량을 측정하는 거 같고, 용해의 예는 얼음이나 버터가 녹는 것, 응고의 예는 물이 없어 고드름이 되고 액체 설탕을 굳혀 솜사탕을 만든다.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는데 이를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한다. 상태 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초콜릿 조각이 녹는 것처럼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용해라고 한다. 반대로 녹은 초콜릿이 굳는 것처럼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은 응고라고 한다. 그림 4는 용해와 응고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그림 5와 같이 입자 배열이 달라진다. 용해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응고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기화와 액화.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의 거울이 뿌옇게 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차가운 거울에 닿아 액체 상태의 물로 변했기 때문이다. 다음 탐구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관찰해보자. 기화의 예로는 젖은 빨래가 마르고 물이 수증기가 된다. 액화의 예로는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추운 겨울날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한다. 반대로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액화라고 한다. 고체는 안 들어가있구나. 그림 6은 기화와 액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기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고 액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배열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때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개수. 그렇구나. 그리고 승화. 고체 상태의 얼음을 따뜻한 곳에 두면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한다.
그러나 고체 상태의 나프탈렌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만 액체 상태의 나프탈렌은 볼 수 없다. 다음 참고로 고체나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관찰해 보자. 드라이 아이스를 예로 들었군요. 그럼 지퍼백 속의 드라이 아이스 조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지퍼백은 부풀어 오른다. 이것은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 상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 상태로 변하거나 기체 상태에서 바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에 생화라고 한다. 기체에서 바로 고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거구나. 이제 중간 과정이 없이. 그림 8과 같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면서 부피가 매우 커진다. 반대로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매우 작아진다. 이때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승화는 그림과 같이 라면 스프, 인스턴트, 커피 등을 만들 때 이용되고 있다. 라면 스프와 인스턴트 커피는 음식, 물 속에 물을 얼린 후 압력을 낮추어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 만든다. 기체 상태의 기름, 유증기.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셀프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에 붙어있는 동그란 모양의 정전기 방지 장치를 볼 수 있다. 기름을 넣기 전에 정전기 방지 장치에 손을 대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기름은 쉽게 기화하여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유증기라고 한다. 주유소 근처에서 독특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은 이러한 유증기 때문이다. 유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전기에 의해서도 쉽게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으므로 기름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정전기 방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유증기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곳에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된 유증기는 주유소 지하의 저장 탱크에 모아두었다가 액화시켜 다시 액체 상태의 기름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좋네.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기르기. 유증기는 주유소 이외에도 기화하는 기름을 다루는 많은 곳에서 쉽게 발생한다. 유증기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사고, 유증기가 우리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네, 있습니다.